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큰 죄입니다. 짧은 한마디이지만 달콤한 말로 사람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는 어느 정치인보다도 저명한 그 어느 세계적 석학보다도 유난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명을 크게 울리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바로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유명 군사 전문가 이근 씨입니다. 이근 전 대위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락시를 통해 동료인 로건님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현장 스토리 등 전투 수행 당시의 이야기들을 업로드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리더로서 팀원들을 통솔하며 능숙하게 전투를 수행한 이야기들이 진솔한 대화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영상을 보다 보면 전장의 상황과 위험들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근 전 대위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체가 유명 방송인인데다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소수의 동료만 데리고 호련히 참전해서 국제연군으로 활약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연일 그의 거취가 대서특필되고 그의 행동에 대해 비난과 찬사가 극명히 갈리며 화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그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가볍지만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출국이 금지된 나라에 갔다는 행위를 비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강대국의 침략당해 속절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우크라이나인들을 동정하며 사지로 뛰어드는 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이 위험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특수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베테랑으로 불리는 전문가이며 무엇보다 공경에 빠진 약자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연이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 세계인들에게 참전을 호소하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국제연군으로 싸워달라는 메시지를 송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연군이 모집되었고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류애와 자신이 가진 신념을 위해 앞뒤 재지 않는 서방의 많은 전사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 전 대위는 갑작스런 러시아의 침략이 현실로 벌어진 상황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전 세계 누구라도 좋으니 우크라이나에 와서 도움을 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 영상을 보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게 되었다며 국제연군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그는 6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밝혔는데 여기서 러시아군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기지 밖에서 시신을 많이 봤는데 시신에는 어떠한 군대의 표식도 없었고 일반 시민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는데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을 냉혹하게 살해했으며 이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노인이든 젊은이든 거리 위에 놓여진 시신을 봤으며 그들이 이러한 잔혹하며 악랄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근 전 대위는 이 전쟁은 단순히 두 국가 사이의 일이 아닌 선과 악의 대결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이 참전하는 동기에 대해 거침없이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사인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물론 자신도 우크라이나에 가지 말라고 한 건 잘 알지만 만약 교통신호를 위반해서라도 아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상황이기에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자신의 특수부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큰 죄가 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안타까워하는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호소를 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부상으로 치료차 귀국했지만 회복 후 다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기를 강력히 원한다는 심정을 피력했습니다. 이근 전 대위의 기사와 인터뷰를 보건대 그는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스스로 자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실정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휴머니즘에서 비롯된 자신의 양심의 소리와의 관계에서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많이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 이근 전 대위를 향하는 세간의 비난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익명성 뒤에서 활동하는 댓글들을 통해 볼 수 있는 인신공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업적 마인드로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비난부터 시기 어린 마음에 과도하게 오버하는 관종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논거 없는 일방적 인신공격은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건 늘 그래왔듯이 인터넷 세상이 익명성의 공간이란 사실을 재차 확인해주는 것밖에 안 될 테니까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참전하는 것을 극구 만류하며 전장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강력히 경고하는 이근 전 대위의 모습을 보건대 그를 호정강 내지 관종으로 몰고 가는 일부 의견들은 분명 악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근이라는 한 인물만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사안은 아닐 것이며 좀 더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이근 전 대위의 고민에 대해
경청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시 최근까지도 약소국이었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역시 공적인 방식이던 사적인 방식이던 외국의 도움을 받은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 초강대국 러시아와의 경제적 실리와 안보상의 이해득실에만 사고가 제한되어 과연 고통받는 약소국의 처지와 휴머니즘이라는 가치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 러시아는 미국을 제외하면 여전히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입니다. 나토 세력 전체를 대상으로 홀로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현재 오히려 유럽의 많은 강대국들조차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득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힘의 논리에 기반한 현실주의적 사고와 결과론에 기반한 양적 공리주의가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는 합리적 사고일 뿐더러 당연히 존중받고 또 권장되어야 할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시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의 윤리적 기준을 만들고 나아가서 지금의 사안들을 앞으로 후대가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역사적 관점까지 고려한다면 논의의 폭과 깊이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할 기준과 관점을 다양화하는 건 생존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별개의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한계로 선택한 결과가 동기까지 미화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심사숙고해야 하며 다양한 공론의 장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 사안은 군사윤리뿐만 아니라 법철학적 케이스 스터디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근 전대위의 판단에 대해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남과 북의 대치에 모든 국력을 다해 몰입하고 지난 70년간 전쟁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신경을 못 쓰는 사이 어느덧 대한민국은 군사강국으로 커버렸고 이제 우리의 영향력이 세계 각국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첨단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국익 차원에서 이를 거부하고 오로지 비살상물품만 약간 지원한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은 군사윤리의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군사강국 러시아와의 갈등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대치 가능성이 높은 폴란드에 수십 조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결정이 최선인가에 대해 판단 기준이 혼란 자체인 아포리아 시대를 살아가며 선과 악의 구분이 단순했던 냉전 시대가 가장 맘 편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확실한 건 모든 일에는 판단과 책임이 수반되는데 유독 이근 전대위의 문제에 대해서만 너무 간단히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전쟁에서의 휴머니즘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고 약자를 유린하는 무력과 약자를 수호하는 무력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딜레마의 철학적 고민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더 강력해지면서 금전적 국가원조 외에도 군사적 국가원조 압력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더 마주하게 될 문제입니다. 가령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전쟁으로 표면화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중국과의 경제적 실리가 너무 중요하니 그때도 여권법으로 국경 출입을 봉쇄하고 중국과 싸우기 위해 참전한 사람들을 모두 관종으로 몰아가야 하나요? 개인의 행동을 너무 침소봉대하여 국가외교까지 끌고 가는 건 아니냐는 반문도 예상되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역사에 남아 후세들이 우리 세대를 자랑스러워할지 부끄러워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이근 대위를 지나치게 장사꾼이나 관종으로 몰고 가는 일부의 여론몰이에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근 전대위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전 전문가입니다. 전투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고 생사를 오가는 훈련을 평생에 걸쳐 해온 엘리트 정예 장교 출신이며 전쟁터에서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가벼울지도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근 전대위 역시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 명의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의 진정성을 간단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BBC와 독일 뉴스 등 세계 유수 언론들도 장시간에 걸쳐 그를 취재하고 인터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증언으로 보건대 그의 국제용군으로서의 참전은 순수한 동기와 휴머니즘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상황과 시대적 배경은 크게 다르지만 쿠바 혁명의 주역이었던 체게바라도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혁명가로서 국제용군으로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이근 전대위가 위반한 여권법 문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면 되는 문제이지 그의 순수한 동기와 목숨을 건 자기희생 그리고 휴머니즘에 대해 싸구려로 몰고 가는 일각의 의견은 단연코 옳지 못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어쨌든 이근 전대위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기회가 되고 취재가 허용되면 이근 전대위님의 이러한 내면의 고민에 대해 집중 인터뷰를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